이 가스 익스체인지 디바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, 가스 익스체인지 디바이스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옥시제네이터가 될 겁니다. 이 옥시제네이터의 이 기본적인 기능은 이 충분한 이 DO2를 공급을 하고, 이 과정에서 이 플로우를 형성을 해서 DO2를 공급을 하고, 그다음에 DO2 공급과 함께 이제 CO2의 이제 이 제거를 동시에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, 이거를 결정하는 이 옥시네이터의 산소의 공급 플로우에 따른 이 산소의 공급과 이제 CO2의 이제 제거를 위해서 이 웨이티드 플로우라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전격 혈류,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이런 그 단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스 익스체인지 디바이스는 이제 그 혈액에 이제 산소를 이제 애드하고, 그다음에 이 조직에서 생성된 이제 산소를 소모해서 그 다음에 생성된 이 CO2를 제거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, 이 장치는 이제 환자의 총 대사 요구 사항, 이 조직에서의 이 산소 소모량이 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 상황에 맞게 이 산소 요구량을 공급을 해 주어야 되고,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옥시네이터, 특히 이제 이 가스 익스체인저 디바이스는 이 플로우를 충분히 형성을 시켜줘야 되고, 그 다음에 플로우에 따른 산소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, 그 다음에 당연히 CO2의 제거도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. 플로우는 많이 갈 수가 있는데, 만약 예를 들어 그 안에 있는 할로 파이버, 이 파이버가 개수가 적어서 DO2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던가 이래도 안 되고,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할로 파이버가 작아서 CO2의 제거도 플로우는 뭐 7천까지 줄 수 있지만 분당 만약에 DO2를 그 정도 이상을 공급을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전격 혈류가 7천이 아닌 겁니다.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전격 혈류라고 이제 웨이티드 플로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, 이거에 대해서 총 대사 요구사항, 결국에는 이 조직에서의 이제 산소 소모량에 따른 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. 최대 이제 소모량의 3대 1 이상을 무조건, 기본적인 게 정상이 5대 1인데 BO2가 5고 산소 소비가 이제 BO2가 2인데, 보통은 에크모나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 3대 1 이상이 되어야지 이 조직에서의 이 산소가 부족하지 않아서 이제 그 조직에서의 이 락테이트가 혐기성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, 보통 산소를 이용한 이 호기성 대사를, 이 O2와 이제 글루코즈를 이용해서 이 세포 내에서 호기성 대사를 해야 되는데, 이거를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글루코즈만 가지고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락테이트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고, 이 락테이트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메타볼릭 이 대사성 산증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조직을 손상을 시키는 이제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가스 익스체인지의 디바이스는 이 환자가 소비하는 산소량과 마찬가지로 이 환자가 생성하는 CO2의 양을 이제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서페이스 에어리어와 이 블러드 패스에서의 이제 믹싱에 따라서 이 가스 익스체인저의 최대 산소 용량, 맥시멈 옥시전 이제 이 캐퍼시티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. 그 서페이스의 BSA, 서페이스 옥시네이터의 BSA와 그 다음에 이 BSA에 따른 패스의 플로우는 얼마인지 이런 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, 이 전격 흐름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 표준을 통해 이 모든 가스 익스체인저 디바이스를 이제 직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다 나오면 전격 혈류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, 이 레이티드 플로우라는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. 이 비너스 블러드가 이 세츄레이션이 이제 비너스 블러드의 세츄레이션이 75%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범위이고, 헤모글로빈이 이제 36% 정도의 헤마토크리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95%의 이제 세츄레이션 상태로 가스 익스체인저 디바이스를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정상상층 36%이고, 그 다음에 비너스 세츄레이션 SbO2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, 이 SbO2가 75%여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산소를 공급을 하고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이 아울렛 나가는 이 혈류에서 측정된 게
36%의 헤마토크리트일 때 95%의 이제 이 세츄레이션을 이제 보여야 되는 이런 거로 이제 레이티드 플로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, 이 전격 혈류는 보통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옥시네이터 어른에서 보통 이제 BSA가 2.5 스퀘어미터 정도 되는데, 이때 이 일반적인 플로우는 7000ml라고 나와 있습니다. 전격 혈류가 7000 이제 분당 7000ml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, 이 7000ml라고 하는 이게 의미가 뭐냐면, 옥시네이터가 이제 인과 이제 아웃으로 봤을 때, 그다음에 할로 파이버를 지나고 이 부분 혈액이 지나가고 이제 가스가 공급이 되고 O2와 이제 메디컬 에어가 이제 믹싱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데, 이 플로우가 7000이 갔을 때 이쪽에 나온 플로우도 이제 만약에 7000이라는 플로우를 주었을 때 이때 나올 때 그 세츄레이션이 이제 95%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. 만약에 플로우는 뭐 만도 줄 수 있습니다. 만도 줄 수 있지만 이 7000이라는 플로우만큼 이 100%의 이 산소를 공급을 할 수 있다, 이런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소화도 마찬가지, 소화 이제 옥시네이터, 어른 옥시네이터 다 종류별로 쭉 많은데 다 BSA가 회사마다 다릅니다. 뭐 전격 혈류가 0.5 리터 퍼 민이다. 그러면 이 500cc까지만 이 100%의 산소를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500cc 이하 카디악 아웃풋이 설정되는 최대 흐름이 500cc 이하의 환자에서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, 만약에 뭐 1.5다 그러면 1500 ml 분당까지는 이 산소의 공급을 100% 유지를 할 수 있고, CO2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플로우고, 뭐 2500, 뭐 다 이런 식의 이제 전격 혈류들이 있습니다. 이 전격 혈류라는 거를 이제 보통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수평이 되게 되는데, 어떤 건 여기서 수평이 되고 어떤 건 여기서 되고,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DO2가 100이 됐을 때 이 뒤로는 더 이상 플로우가 늘어도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.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를, 전격 혈류의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,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그 환자에게 이제 100%의 산소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환자의 이제 BSA와 이제 카디악 인덱스를 곱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, 이 카디악 아웃풋이 만약에 6000이다. 환자가 뭐 2.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카디악 인덱스를 6000ml의 이 플로우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, 이 전격 혈류가 이 6000ml 이상인 옥시네이터를 선택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. 이래서 이제 옥시네이터를 선택을 할 때 이런 기준으로 옥시네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, 그냥 어덜트니까 그냥 어덜트 옥시네이터를 사용한다, 이게 아닙니다. 소아도 마찬가지고, 어른도 40kg, 뭐 30 몇 kg, 50, 뭐 35kg 환자, 뭐 40kg 이하의 환자들, 이런 환자들은 굳이 가장 큰 옥시네이터 7000ml짜리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. 이거보다 작은 뭐 페디아트릭용 뭐 이런 4000 플로우 4500에서 4000 나오는 이런 플로우를 옥시네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사용을 해도 이 100%의 산소를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, 무조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덜트다, 이게 아니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BSA와 계산을 한 이 카디악 아웃풋을 가지고 이 환자의 토탈 카디악 인덱스를 뭐 2.4로 잡건 2.6으로 잡건 2.8로 잡건 간에 그거를 잡았을 때 플로우가 만약에 뭐 3500이다 예를 들어, 그럼 3500 이상만 되는 겁니다. 4500짜리 옥시네이터를 사용을 하면 당연히 이제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프라임 용량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, 옥시네이터는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냥 어덜트라고 해서 무조건 가장 큰 거 써야 되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. 회로도 마찬가지고 튜빙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 마찬가지로 이 전격 혈류라는 이런 걸 기준으로 가지고 그 환자에게 옥시네이터를 선택을 해 줘야 되는 거고, 어덜트에서는 크게 이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, 소아에서는 이게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소아에 따라서 옥시네이터가 몇 종류가 있고 그 종류의 플로우에 맞게 그 환자의 이 전격 혈류가 얼마인지, 카디악 아웃풋이 얼만큼의 이 카디악 인덱스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지를 계산을 통해서 이 옥시네이터를 선택을 이제 해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전격 혈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.